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영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공감 가는 글귀에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 많이 읽어야지 생각은 하는데 일생 속에서 책 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은영이 책방이 문을 열었으니까요. 자주 놀러와 주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무행거가 지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사는 방법,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한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책 속을 들여다볼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어려서부터 착하다, 순하다, 얌전하다는 칭찬을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딱히 그런 칭찬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상처를 입은 후에 아마 이렇게 느꼈을지 모른다. 본성이 착한 사람보다는 개성이 분명하고 성질 부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고 말이다. 당신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피하려 애쓴다. 남이 보기에는 마땅히 화내야 할 상황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다. 노력 덕분인지 주변에 친구도 많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내게도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어느새 나 자신은 중요하지도 진심으로 존중받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A는 얼마 전 예전 직장 동료와 전화를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글쎄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네가 정말 그립다. 네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콜라 한 잔 가져다주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진흙탕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A는 열정적이고 시원시원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자잘한 일들을 부탁했고 그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일찌감치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청소했으며 동료 중 누군가 아침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 즉시 자기 간식을 꺼내 건넸다. 휴일이나 명절에도 종종 동료 대신 택배를 받거나 일했고 푹푹 찌는 여름에는 얼음을 동동 띄운 시원한 콜라를 가져와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문제는 맡은 일이 많아진 다음이었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예전처럼 도와주지 못하자 동료들이 그에게 불만을 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대놓고 비아냥대며 시키기도 했다. 자기야, 창고에 가서 복사지 좀 가져다 주라.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 만큼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나중에는 팀장이 업무 외의 일까지 지시했다. 분명히 그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창고에 가서 물건을 나르라고 했다. 결국 사무실을 나서다가 방금 출장에서 돌아온 사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사장이 어딜 가냐고 물었고 A는 팀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사무용품을 사러 간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진상을 들어 알게 된 사장은 곧 그를 불러 크게 나무랐다. 명색이 인사부 직원이라는 사람이 눈 하나 깜빡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신용이라는 두 글자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질책도 따라붙었다. A는 아무 대답도 못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딱지를 지키려다 직장을 잃고 만 것이다.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많다. 상사가 당신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킨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당신이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까? 동료가 당신에게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면 당신을 너그럽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그저 괴롭히기 좋은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뿐일까? 상황이 이쯤 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정상이다. 좋게 말하면
성격 좋고 모난 데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유약하고 주관이 없는 게 아닐까. 언제 어디서든 항상 웃는 얼굴만 보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개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무의식적으로 우습게 본다. 평소 자기의 계획을 포기해가면서 친구의 부탁과 요구를 들어주면 어쩌다 한번 들어주지 못했을 때는 성의가 없다는 둥,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는 둥 싸늘한 눈초리를 받게 된다. 돈을 빌려주고 민망하다는 이유로 제때 재촉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심 마음 놓고 갚을 생각을 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려 든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제와 갚으라고 하자니 감정이 상할까 걱정되고 안 하자니 돈이 아깝고 A가 누구나 부리기 쉬운 사람이 된 까닭은 그가 원칙 없는 관용을 너그러움으로 착각하고 무슨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한 점은 그가 다른 이의 반응에서 자존감을 찾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남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실은 노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조차 예스라고 말해버린다. 직접적인 거절이 자신의 존재감을 해치는 치명타라도 되는 양 겁을 먹는 것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스로를 얼만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혹시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 또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개는 거절만으로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심지어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도 자신이 중요하지 않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점이다. 이런 심리는 곧 무력감과 무능감으로 이어지고 분노와 상처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한이 있더라도 타인의 뜻을 맞추려 한다. 그 결과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민과 갈등의 연속으로 몰아넣는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원치 않는데도 예스라고 말하는 심리적 배후에는 당신도 나를 거절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깔려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거절하지 않아야 선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칙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타협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관성이 생겨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원칙을 점차 잃게 된다. 게다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과 적당히 타협해도 될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감히 거절할 줄도, 민망해서 거절할 줄도, 또 적절히 거절할 줄도 모르고 소위 착한 성격이라는 굴레에 묶여 무슨 일에든 흐릿하고 주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관용은 무원칙과 다르다. 물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대부분의 거절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가장 성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크고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는가?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하게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은가? 그랬을 때 나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는가? 거절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당신은 상대가 나를 신경 쓰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 있다. 사실은 그들이 정말 원치 않거나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도 말이다. 내가 다른 일을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눈빛과 평가에 갇혀 살게 된다.
또한 타인의 인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기 쉬우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긍정할 힘을 잃게 된다. 당신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며 진짜 내 의견을 과감히 표현하라.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면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도 조만간 당신의 처세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최소한의 선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든 종류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아상은 자신도 기쁘고 남도 즐겁게 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자. 은영이의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